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마른 날씨에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북쪽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찬 공기의 유입이 줄고 남쪽에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먼지 걱정 없이도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경보 수준은 우리 지역의 주의 단계로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3일절인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를 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어진 어선이 예인선에 매달려 천천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입니다. 가라앉은 배를 마주하자 뜬 눈으로 기다려온 실종자 가족들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저 안에서라도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종된 베트남인 선원의 조카는 고된 타향살이에 서로 의지해 왔는데 삼촌의 시신이라도 고향에 모셔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Dạ, mong chủ là ra đi là thanh thản và mong muốn là tìm được chủ nhanh nhất có thể. 거룡호의 승선원 6명 가운데 선장 전성구 씨와 외국인 선원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엿새째지만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몇 프로라도 오빠가 거기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뭐 살아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해경은 예인된 거룡호를 인양해 선체 내부를 다시 확인하고 구조된 선원 류모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종된 선장 전 씨와 외국인 선원 3명에 대한 해상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헬기 3대와 함정 16척을 투입했고 당분간 집중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해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년 연장하자 울진군은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했고 반핵단체는 결정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된 영덕에선 피해보상특별법 제정과 원전 유치 지원금 380억 원의 사용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사업이 백지화되면 한수원이 2년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원자로 설비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울진군은 정부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3, 4호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한수원과 또 산자부가 나중에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반핵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핵 로드맵과 다르다며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울진 3, 4호기는 2017년 정부가 탈핵 로드맵을 선언하면서 이미 전력 계획에서부터 제외된 발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산업부의 조치는 당장 취소되어야 마땅하고요. 지난 2012년 천지원전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영덕읍 성리와 노물리, 정부가 10년 만에 원전 예정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피해 규모가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 보상과 지원 등을 담을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사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오는 원전 관련 갈등 속에서 우리 영덕 군민들은 힘겹게 이겨내 왔습니다. 특히 영덕군은 원전 신청에 따라 산업부가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 영덕군이 사용해야 된다며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의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전동맹은 최근 원전 안전 문제가 중요 의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은 원전 지원 예산이나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입니다. 일본 NHK는 지난 22일 후쿠시마현 신치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kg당 500베크렐이 검출됐는데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00베크렐보다 5배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럭 출하를 중단하기로 하는 한편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에서 한 달 만에 국내 감염 2명,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주시는 안강읍에 사는 60대 남성이 최근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엊그제 밤 확진된 데 이어 어제 부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아들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설 연휴 고향을 찾은 딸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32명으로 늘었습니다. 포스코 직원의 특정 암 진료가 전국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작 포스코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직업 환경을 측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을 외부 기관이 아닌 포스코의 부속 의원이 도맡고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12,000여 건의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직업병과 관련된 화학물질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6만 4천여 건의 특수 건강검진도 결과는 마찬가지. 화학적 요인의 직업병 소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단 하나도 없어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 암과 관련돼서 유추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에는 저희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이나 솜솜 만층에 상당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힘든 건 노동자 건강과 직결된 작업 환경 측정을 포스코 부속 의원이 셀프로 해온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3년 전 포스코 셀프 조사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의 자체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고 화학물질과 분진을 배출하는 제철 공정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작업 환경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곳에 이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결과 보고서로 끝나버려. 그 뒤에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작업환경 자체 측정 제도를 92년부터 인가해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스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좀 불식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자체 측정을 인가해준 사업장은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단 2곳뿐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포스코는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했고 자체 측정 기관도 평가 결과 신뢰도를 검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남진복 의원은 어제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 여객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대형 여객선 운항 중단 이후 울릉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대형 카페리선 공모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의 신문기일인 오는 26일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울릉군 등 도서민 주민들은 신분증 제시 없이 여객선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울릉군 등 지자체의 사진 정보를 등록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 사업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공항 문제를 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무산됐는데도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수십 년째 보수의 중심으로 정치적 위상을 자랑했지만 존재감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영남권 신공항은 심각한 지역 갈등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습니다. 가덕도는 김해와 밀양에 이어 3순위에 그쳤지만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뒤집어졌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오른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2개 특별법 가운데 가덕도만 통과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친 부산 경남 정치권과 달리 국민의힘 일색인 대구 경북은 무기력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정치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왔던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로밖에 볼 수 없다. 대구 경북 의원들은 대구 출신 오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간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몰표로 당선된 대구 경북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무기력해서 앞으로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며 비난했습니다. 수십 년째 특정 당에만 보낸 절대적 지지가 오히려 힘 있는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는 등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고마움을 느끼고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제변해줘야 되는데 지도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줄서기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선거 때마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며 절대적 지지를 보낸 대구 경북이지만 선거만 지나고 나면 정치력이 실종되며 현안마저 챙기지 못하는 비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며 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로 선정된 118가구에 도배 장판,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계량공사를 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화에 따라 경보수 502만 원, 중보수 933만 원, 대보수 1,365만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동해 울릉 분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저 사면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가 실시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동해 울릉 분지 해저 사면에 대한 국제 공동해양 시추 프로그램의 본 시추 제안서가 통과돼 6월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추는 2024년 진행될 예정인데 독도 남쪽에 위치한 수심 2,000km의 동해 울릉 분지에서는 다량의 퇴적물이 해저 경사진 사면을 따라 일시에 이동하는 해저 사면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대구 캠프워커 헬기 장터의 토양이 각종 독성 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암을 일으킬 위험도가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도서관을 짓고 공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드디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대구 캠프워커 헬기 장터.
60여 년 동안 치외 법권 지역이었던 이곳의 토양 오염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지난달 입수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4배를 넘었고 벤젠과 다이옥신도 검출됐습니다. 카드뮴과 구리, 아연 같은 중금속도 많게는 8배까지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자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발암 위해도가 10,000분의 2.2로 나왔습니다. 캠프워커 땅을 주거지역으로 쓸 경우 10,000명 중 2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10만 명 가운데 1명까지 암에 걸리는 것을 허용하는 환경부의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상공업 지역으로 쓸 경우도 발암 위해도가 10만 분의 4.3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쓸 경우에만 발암 위해도가 100만 분의 1.4로 기준 아래였습니다. 암은 아니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발암 위해도도 주거지역으로 쓸 경우 기준보다 17배, 상공업 지역 3.8배, 건설 현장 3.3배 높았습니다. 돌려받은 캠프워커 헬기장터엔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라도 공개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대구시는 오염된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아 2년 안에 정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 기한을 환경오염 정화 기한을 2년 이내로 잡았고 국방부는 전국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올해 5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원한 터가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시민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신라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이 현대적인 전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경주시는 노서동 금관총 부지 옆에 64억 원을 들여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유리로 마감된 원형 형태의 금관총 보존 전시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관총은 1921년 일제강점기 당시 신라 금관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금관을 비롯한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포항시는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전입자를 대상으로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포항시로 전입한 사람이며 1인당 30만 원을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항시 인구는 2015년 51만 9,584명에서 2020년 50만 2,91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1년간 4,109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인구 위기 극복 중장기 대책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배터리, 바이오 헬스 산업, 해양 관광 활성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청년 창업랩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2개 강좌에 14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강좌는 카페 창업반, 천연 화장품 창업반, 도시락 창업반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3월 8일부터 강좌별로 4주에서 12주까지 진행되며 포항시 청년 창업 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북쪽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찬 공기의 유입이 줄고 남쪽에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먼지 걱정 없이도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경보 수준은 우리 지역의 주의 단계로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3일절인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